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38,724달러, 이더리움 2,635달러. 어제 하루 종일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 하지만 코스피도 나스닥도 그리고 우리의 비트코인도 어제 공포 뉴스로 인해 하락했던 그대로 이걸 말아 올려버렸습니다. 실제로 시작할 줄 몰랐던 전쟁은 시작이 되어버렸네요. 부디 많은 사망자, 부상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역시 다시 20대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시장은 전쟁 이슈로 인해 좀 얼어붙은 상황이며 다시 20대까지. 이제 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항상 큰 변동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과 나토의 움직임과 앞으로 유럽 쪽의 움직임까지 매번 이야기 드립니다. 항상 늘 벌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잃지 않는 것이 돈을 버는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대화로 잘 풀어나가길 바랬는데 우려하던 바가 터져버렸네요.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탈군사화 그리고 탈나치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탈군사화다 보니 우크라이나의 주요 기지들을 파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전쟁 첫날 2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확하진 않은 수치겠지만 말이죠. 현재 많은 동영상 및 사진들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발전한 것은 정말 좋은 부분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된 거짓된 정보도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큰 피해 없이 전쟁이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파견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나토의 영역을 침범할 시에는 모든 병력을 가용하여 전쟁에 참여할 것이고 그에 대한 병력은 독일에 배치해 놓겠다 합니다. 또한 러시아를 국제적 바보로 만들기 위하여 G7 그리고 EU와 함께 모든 수출을 막을 것이며 러시아 은행들의 모든 자산 동결 및 세계 각국의 러시아 회사들 역시 경제 활동을 막아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진압하다 보면 나토의 영역에 침범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죠. 실제로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들이 전쟁에 참전한다면 생각보다 이 전쟁은 작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로 인한 변화 역시 또 대비를 해야겠죠. 하지만 모든 자산이 해외에서 동결되는 가운데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결론은 가상자산을 통하여 러시아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미국 그리고 대다수의 나라들은 러시아를 통하는 네트워크를 모두 차단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결국 사람과 물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연결고리가 끊겨버린다면 장기간으로 끌고 가지는 못하겠죠. 라는 생각이겠죠. 19년 이란 역시 미국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홍수 피해자들의 기부금을 가상자산으로 기부 요청을 하여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 유입이 열려있는 가운데 앞으로 가상자산들의 가격이 다른 자산들과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러시아의 증시는 하루 만에 근 50% 가까이 하락하는 일이 발생해버렸죠. 전쟁은 두 나라만 싸운다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과 연결되어 돌아가는 상황에 한 나라의 큰 타격은 바로 전 세계의 경제와 직결될 수 있죠. 더불어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역시 외화로 인출하는 것을 막았죠. 그리고 현금 인출은 오로지 국가, 법정 화폐로만 가능하게끔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본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가 금융 시스템마저도 붕괴가 되어버린다? 우선 현재로서는 가돌이가 되어져 가는 두 나라입니다. 더불어 환율들은 미친 듯이 치솟겠죠. 그럼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현재 자국의 법정화폐를 외화로 바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무엇이 정답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미 우크라이나 거래소 내부에서는 USDT의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러시아도 모든 외부화의 길이 막혔지만 아직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내부에서 걸어 잠그고 있지만 가상자산으로 빠져나오게 될 방법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몇몇 SNS에서는 우크라이나 군대에게 가상자산으로 기부할 수 있게 창구를 열어달라는 캠페인마저도 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전 세계의 움직임과 반응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업비트에서 다가오는 3월 25일 트래블룰을 시행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트래블룰이 뭐냐고요?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국가에서 지정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만 출금할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전송될 때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한다가 기본적인 룰입니다. 결국엔 국내 금융당국에 허가받지 못한 해외 거래소들로의 출금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글쎄요, 가상자산의 가장 중심은 탈중앙화입니다. 중앙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결국엔 정부나 이런 금융당국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기존의 틀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탈중앙화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보여주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태도나 움직임? 솔직히 전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해줄 것인지 제가 보기엔 그저 세수 늘리기에 급급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정부에서는 연이어 NFT 역시 결제나 투자 수단에 쓰인다면 특근법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NFT 역시 가상자산이 맞죠. 하지만 암호화 수집품으로 간주할 시에는 이에 제외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아니 정말 진짜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정부에 이 관련된 전문가가 혹시 존재는 하나요? 아니면 최소한 외부와 소통은 하려고 하고 있나요? 많은 나라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그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프로젝트인 테라는 현재 시총도 꽤나 높은 상황이고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새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속 지켜보며 투자자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목소리를 지속내는 코인생존기가 되겠습니다. 2월 25일 저는 코인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전쟁 이슈와 더불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죠. 그런 걱정 없이 세계 평화와 모든 자산 시장의 안정이 빠른 시일 내에 잡히길 바라며 오늘도 코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최근 지속 일봉만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어 분석해 단기적인 움직임도 4시간 차트를 보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서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하단 빨간색 선은 작년 7월 저점부터 발생한 7개월짜리의 지지선이며 현재 지지선에 닿기 전에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라색 라이징 웨지는 최근 반등 장세에서 유효하게 적용한 지지 저항선이나 패턴상 하락 유도 패턴이고 실제 하단 지지선이 뚫리며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초록색 선들은 매물대 선으로 지지 및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선들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와 다르게 추가된 내용은 상단 빨간색 저항선입니다. 4시간 상에서 유효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의 반등을 이어나갈 시 맨 위 초록색 선인 41,432달러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빨간색 저항선이 맞물리는 43,330달러 또한 저항 역할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어제 텔레그램을 통해 매수의 시그널을 보내드렸고 다들 잘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할 매도의 위치는 초록색 매물대 라인과 43,330달러 그리고 보라색 라이징 웨지 추세선인 47,513달러 정도로 보면 좋겠죠. 코인생존기 팀은 현재 공식 유튜브 채널, 공식 텔레그램 채널, 그리고 멤버십 전용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는 모두 사칭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로 인해 피해받으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코인생존기를 사칭하시는 분들 멈춰! 또 텔레그램은 모두 무료입니다. 아직 조인 안 하셨다면 조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장도 쉬운 장도 코인 생존기의 매매는 멈추지 않습니다. 2월 10일 텔레그램을 통해 토탈 마켓캡에 근거하여 2000빌리언 부근 풀 현금화 그리고 짧은 손절로 숏 진입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토탈 마켓캡의 하락 추세 저항을 막고 그대로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어제 1500빌리언에서 1490빌리언의 더블 바텀 구간을 믿고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물 마저 탔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푸근하네요. 이번 장세도 어려웠지만 대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포지션을 잡는 시기를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매매하면서 바로 텔레그램까지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손절이 나가는 경우도 있죠. 간혹 그렇게 낄낄거리면서 손절 나가도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네, 슬픕니다. 저도 같이 손절이 나가는데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또 복구하면 되니까 천천히 길게 보고 항상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쟁이고 뭐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쭉.